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한 안전판,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퇴직연금 계좌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 5가지, 이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대표적인 ETF 전문가 김남기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무님은 지금 현재 ETF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성무님은 퇴직연금을 뭐로 운영하시나요? 저는 100% ETF로만 하고 있습니다. 100%. 네. 저는 절반 정도는 펀드, 네. 저는 절반 정도 ETF 하고 있는데 100%를 ETF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는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퇴직연금과 IRP에 투자할 수 있는 ETF와 연금저축의 펀드,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펀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먼저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 나서 퇴직연금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또 어떤 것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퇴직연금 DC형, 그 다음에 IRP에 투자하는 것과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는 것의 투자 대상의 차이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퇴직연금하고 IRP, 그다음에 예. 개인연금저축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장기로 투자하는 연금 상품이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단기에 투자하는 상품은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다. 아예? 예.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가 안 됩니다. 그 곧버스라고 그러는 것들 네네네. 안 되는 곧버스, 그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투자가 안 되고 예. 뭐 두 계좌가 다른 점 딱 하나는 파생형 ETF 투자가 개인연금 계좌에는 되는데 퇴직연금 DC IRP에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퇴직연금에 막아놨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파생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레버리지는 둘 다 안 된다. 네. 뭐 인버스니 곧버스니 다 안 네네네. 되는 거고 파생형은 연금저축 계좌는 돼요. 네, 됩니다. 그럼 예. 그다음에 선물에 투자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근데 퇴직연금 그것도 못하게 해놓은 거고. 네. 근데 파생형 ETF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던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데 사람들이 기름 원유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원유에 투자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내가 투자한 거는 원유가 아니었고 원유 선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직접 그런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는 소중한 나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막아놨다. 네, 더 안전하게. 네. 좀 옛날에 들었던 게 석유 같은 거 많이 미스매치 돼가지고 잘 안 되면은 맞습니다. 외국에 석유 갖고 와야 된다며요. 맞습니다. 예. 실제 내 실물을 받아야 된다고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퇴직연금에서 아예 못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요걸로 또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나스닥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어떤 상품은 나스닥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품은 나스닥 주식을 직접 사는 상품이 있어요. 흔히 저희가 알주식이라고 그러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퇴직연금 계좌에 살 수가 있고 선물로 투자하는 거는 못 산다. 네, 선물로 투자했을 때는 뭐 롤오버라든지 이런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주식을 담은 것만 안전하게 직접 담은 것만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네. 사실 리츠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데서 제가 아직 퇴직할 때는 안 됐는데 미리 연습을 하려고 제가 리츠를 조금씩 사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츠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의 차이가 있나요? 네, 리츠 같은 경우는 리츠 그리고 상장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자금 운용하기에 굉장히 예. 안정적인 이자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계좌에 허용해 줬다.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에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니까 거기에만 지금 일단은 열어둔 상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 가지가 딱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레버리지는 연금저축은 둘 다 안 된다. 인버스 곧버스 안 된다. 그다음에 파생형, 선물 옵션 같은 이런 게 붙어 있는 거는 연금저축계좌는 되는데 퇴직연금은 안 된다.
그리고 또 리츠는 퇴직연금은 되는데 네. 연금저축계좌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고 운영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퇴직연금에 ETF 투자할 때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까?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훔쳐보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훔쳐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게 사실 공식적인 집계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회사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ETF를 거래할 수 없는 증권사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려워서 저희가 이거를 어렵게 우리 김남기 상무님께서 다 이렇게 알곡을 짚듯이 여기 조사해갖고 오셔서 저희가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일단 5가지 중에 5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등은 뭐죠? 5등은 타이거 200. 아, 타이거 200. 이라고 타이거 200. 예. 국내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네. 것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크니까 맞습니다.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네네. 쭉 한 줄로 세워가지고 200개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순위로 이제 200등을 뽑게 되다 보면은 빠진 네.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업종을 좀 감안하고 그 다음에 뭐 유동성도 감안하고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200개의 종목을 뽑아서 이거 정도면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을 대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만든 지수거든요. 아. 그 지수에 이제 200개. 지금 뭐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 수가 900개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200개를 딱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도 고려가 되어 있는 거죠. 아, 예, 우리가 흔히 맞습니다. 얘기할 때 예. 미국의 이제 S&P 500 그러면은 시가총액도 보지만 업종도 맞습니다. 봐서 예. 미국의 그 주식시장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네. 타이거 200개 기업을 사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을 내가 ETF 하나만 사면 통째로 네, 맞습니다. 사들이는 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네네네, 맞습니다. 예. 네 번째, 요즘 가장 뜨거운 핫 테마입니다. 뭐죠? 네 번째는 바로 2020년에 가장 뜨거웠던 테마였는데 예.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작년에 뭐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이게 굉장히 핫했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거 200을 심지어 제치고 시장 대표 상품을 제치고 국내 주식 중에서 테마형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지금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장을 대표하는 네, 그 우리나라 그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타이거 200보다도 더 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에 이 상품을 이 ETF를 놓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뀔 건데 예. 그 중심에 모든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를 이제 탑재해야 되는데 예. 그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렇죠.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금 계좌의 특징이 이제 장기 투자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여기에는 전지 우리나라 현재 뭐 대표하는 회사가 이제 분할했지만 뭐 LG화학, 네, 그다음 뭐 SK이노베이션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SKC,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네, 부품이나 그 일종의 소재 관련 맞습니다. 많이 예.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거죠. 뭐 2차 전지 관련한 전체 산업 전체 그 A부터 Z까지가 다 들어있다고 전부 다 보시면, 들어가 예, 있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종목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체가 25개 종목이고요. 예. 25개 종목이고 한 종목당 맥시멈 10% 한도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시가총액별로 아니라 시가총액을 반영하는데 예. 그렇더라도 한 종목에 제일 많이 너무 든 게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쏠리면 10% 정도. 쏠리게 되면 이게 이제 뭐 급등하고 급등할 땐 좋은데 그 주식이 예. 급락할 때는 좀 물론 이제 뭐 특정 주식에 예. 주도주에 좀 집중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 다음에 만든 상품이 KRX 2차 전지 뉴딜이었는데 뭐 이제 이 상품이 또 먼저 나오기도 했고 이게 좀 이제 장기로 투자하기에 좀 안정감이 있겠죠. 10%니까. 그래서 이 상품이 연금에서 많이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많이 선택한 ETF 세 번째는 뭐죠? 이 ETF가 사실은 세 번째 올라온 게 저도 굉장히 의외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인데 연금 계좌에서는 많이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상품이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예. 합성 H, 끝까지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런 상품인데요. 그 4차 산업에 전 세계에 있는 4차 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먼저 지금 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항상 그 ETF를 보다 보면 합성 H 네. 꼭 이런 게 붙어 있어. 이것도 보면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가로 열고 합성 H거든요. 합성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네, 합성 H는 이제 합성 ETF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합성이 섞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아까 근데 말씀드린 뭘 것처럼 섞어요, 도대체 이거는? 나스닥에 투자하는데 예. 어떤 것들은 주식을 직접 사고 예. 어떤 것들은 선물을 사서 그거를 대신해서 따라가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예. 합성 ETF는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계약 상대방 보통은 이제 증권사가 예. 되는데 증권사 계약을 맺고 이 지수의 수익률을 받기로 이제 계약을 해서 그게 서로 이제 수익률을 교환하는 걸로 해서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 ETF인데 그러면 이걸 왜 하냐? 그죠? 왜 굳이 하냐면 그냥 뭐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네. 알주식 사면 되는 건데 예. 이걸 왜 왜 하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합성이란 말을 붙여서 할까요? 이 상품이 이제 상장할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를 직접 국내에서 구현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주식 200종목에 투자하는데 그래서 뭐 직접 투자하기보다 거래 상대방을 이용해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수요는 있는데 국내 인프라가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온 상품이 이제 합성 요 ETF이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합성 ETF는 직접 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개발이 돼서 그래서 예.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주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합성 ETF가 뭐 그럼 많이 안 좋은 거냐? 예. 그렇지 않거든요. 합성 ETF도 정확하게 그 수익률을 거래 상대방한테 받고 예. 그리고 거래소 규정 같은 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담보 같은 것도 서로 이제 맡겨놓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걱정할 건 없다.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아까 뭐 설명을 빠뜨렸는데 합성 ETF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둘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파생은 안 되지만 네네네. 합성은 된다.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시면요. 그냥 이름만 아시면 돼요. 파생은 안 됨, 네. 합성은 됨. 네네네. 이것만 다 고민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4차 산업 혁신 기술이니까 아무래도 뭐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되어 있는 뭐 IT라든가 헬스케어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그림에서 9가지 4차 산업 영역을 정했는데요. 그게 보면은 빅데이터 및 분석, 그 다음에 나노 기술 의학 및 신경과학, 그리고 네트워크 및 컴퓨터 시스템, 에너지 및 환경 시스템, 로봇공학, 그 다음에 3D 프린팅, 생명정보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전부 다 약간 머리 아픈 데들. 네네. 예. 우리 같은 문과생들이 보기엔 머리 아픈 데들. 네. 예. 뭐 구체적인 종목은 여기 보시 저희가 이제 뭐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뭐 바이두,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넥타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이 전 세계 4차 산업 종목들이 골고루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 종목인가요? 200종목이고요. 200 종목. 동일 종목, 동일 비중이어서 0.5%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n분의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개 종목을 n분의 1.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ETF 같은 거 보실 때 n분의 1로 하는 게 있고 시가총액별로 비중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로 하는 거와 이게 시가총액으로 구분하는 것들의 이 차이가 뭔지 왜 이런 걸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시가총액 방식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럴 때 내가 시장이 뭐 1% 오르면 나도 뭐 1%가 꼭 아니어도 1% 비슷하게 오르고 싶어라는 이제 라고 생각할 때 지수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이제 4차 산업 요거 같은 경우는 혁신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낼지 사실은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가총액 큰 거보다 나는 어떤 기업들이 혁신을 이뤄가지고 누가 이렇게 치고 나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n분의 1로 균등하게 투자해놓고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보겠다. 약간 그런 식의 투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으로 하게 되면은 뭐 상위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이제 차지하는데 그 특히나 바이오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n분의 1 투자를 선호하세요. 어떤 게 대박이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종의 씨 뿌리기와 비슷한 게임 같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거는 네. 왜냐면 여러 개 쫙 깔아놓고 왜냐면 하나 터지면 정말 100배, 200배 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네. 잘못하면 꽝도 되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분야들은 이렇게 N분의 1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 아쉽게 1등을 수석을 못한 2등. 우리나라 그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ETF 2등. 2등은 누구죠?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 현물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도에 상장이 돼서 가장 오래된 미국에 투자하는 ETF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그 해외 투자하는 해외 주식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ETF였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 뉴욕인가요? 거기에 스퀘어 네. 뭐죠? 또 가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네. 뉴욕을 한 번도 못 가봐서 네. 그 광장에 뭐 전광판에 막 네,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나스닥 그 전광판에 타이거 나스닥 100 ETF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스닥 100 ETF다. 축하한다라는 나스닥에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ETF가 있는 일본도 이기고 네. 중국도 ETF 있죠. 중국도 네네네. 이기고 홍콩도 이기고 나스닥 100은 저희가 1등이 됐습니다. 네,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연금에서 많이 투자해 주셔서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장기 투자인데 정말 혁신하는 기업이 미국에 많이 몰려 그렇죠. 있고 예. 뭐 종목을 보시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흔한 테슬라. 정보가 왜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들었던 종목인데. 알파벳, 뭐 결국은, 페이스북, 예. 뭐 엔비디아, 페이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목을 보면은 투자하고 싶은 것만 다 모아놨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2010년에 10,000원으로 상장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6만 원이 넘었습니다. 6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저도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그렇죠. 이게 후견지명이라고 뒤돌아서 보게 되면 다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후견지명이라는 그 행동 경제학, 행동 심리학의 좀 그런 어떤 인간의 편향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결국은 보게 되면 이 나스닥 같은 지수 그냥 오래 들고 있는 맞습니다. 분들이 네. 흔히 하는 말로 승자, 위너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뭐 저처럼 그냥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한 사람들은 뭐 그냥 돈을 크게 잃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뭐 6배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예. 이런 지수들이 이제 미국 나스닥에 있는 상위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혁신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기업 그렇죠. 나와서 막 커지고 없던 것들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100개에 있는 종목들이 바뀌는 거죠, 사실. 그렇죠. 세상이 바뀌면 이제 그 혁신을 잃어버린 기업들은 빠지고 새롭게 혁신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은 종목들은 새로 들어오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지수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굳이 혁신 종목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바뀌어서 내가 혁신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테슬라라는 거 없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성공해서 4위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나스닥 100에 투자했으면은 지금 뭐 테슬라 직접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전 테슬라는 이제 아픈 기억이 있는 게 이제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오른 건 사야 되는 게 아니야. 매일 욕을 먹고 있죠. 전 테슬라는 안 사고 테슬라를 마시기만 했습니다. 테슬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술 섞어서 먹는 테슬라 마시기만 했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테슬라 마실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네, 테슬라를 마셔가지고 속도 나빠지고 예. 몸도 나빠지고 돈도 못 벌고 말이죠. 이게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예. 이게 예전에 피터 린치도 얘기했던 건데 예. 새로운 물건들이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 물건을 사지 말고 그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그 물건을 4개, 5개 살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약간 비슷하게 예. 요즘 생각해서 저도 언젠가 전기차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나 차이나 전기차 뭐 ETF 이런 것들을 사서 모으는데 제 계획은 뭐냐면 이걸로 나중에 전기차를 사겠다. 이거 팔아서 내가 한 5년 후에 이걸 팔아서 전기차를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럼 저도 옆에 좀 태워주고 시승하실 때 네. 저도 태워주시면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대망의 1위.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죠? 네, 이것도 이제 해외 ETF인데요. 예. 타이거 차이나 CSI 300 아. ETF입니다. 이게 1등이었구나. 네. 차이나 그 CSI가 뭐죠? 이게 미국 수사국 그 CSI랑 이름이 CSI 는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CIS인가 거기는? 지수 산출 기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고요. 지수를 산출하는 네. 기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만들어낸 500개 기업으로 만들어낸 지수고 이거는 네네. CSI라는 기관에서 만든 네, 300개인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을 대표하는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여기에는 홍콩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없는 없습니다. 예. 거예요. 오로지 본토에만. 네네네. 예, 본토에만. 차이나 CSI 300에 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나요? 일단은 뭐 상해 거래소의 70%, 그다음에 예. 심천 거래소의 30%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상해 거래소에는 중국의 대표 국영 기업들 그리고 예. 은행들이 많이 있고 심천 거래소에는 IT,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마오타이주를 만드는 귀주모테라는 이제 그룹, 그리고 메이디 그룹 같은 이제 소비재 예. 그룹하고 평안보험, 조상은행 이런, 예. 이런 이제 금융 기업들이 이제 주로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규지 못해주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몇 년 전인가 제 그 아시는 형님이 이거를 술을 갖고 오셨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걸 먹으면서 다 뒤끝이 없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야, 이 술은 영원히 갈 거라고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열심히 먹었죠, 저는. 주식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돌아서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전자업체라든가 IT 기업, 미국도 뭐 그 IT 기업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1위인데 중국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귀주모테. 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는. 술만 마시지 술 관련해서 사야 돼. 예? 테슬라를 마시면 테슬라 자동차를 사야 되고, 이게 다 규지 못해주로 이렇게 잘 얻어먹었어, 맛있었으면 그 회사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 저도 이제 이 결과가 되게 흥미로운데 예. 사실은 이제 뭐 연금 계좌에서 CSI 300을 제일 많이 이제 보유하고 예. 계신 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보통은 연금 계좌에서 뭐 혁신 기업, 장기 트렌드 예. 이런 것들에 주로 많이 투자하시는데 CSI 300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이기도 하지만 예. 중국이 뭐 과거에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많이 예,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이 다시 반등한다. 이 안에 뭐 IT나 이런 비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소비재, 그다음에 은행 일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연금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 5가지 1등부터 5등까지를 보면서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1등부터 3등까지가 해외 ETF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지수라든가 뭐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국내에서 거래가 될수록 만들어 놓은 ETF에 투자하는 상품들 한 건데, 이런 흐름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주 다르게, 과거와 다른 일종의 투자 풍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ETF로 연금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게 왜 유리한지 그 부분도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주요 4대 증권사 예. 연금 계좌에 ETF를 얼마 들고 있는지 예. 뭐 조사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그게 5천억이 안 됐었는데 예. 작년에는 2조가 넘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조 넘게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조 늘었고 올해는 벌써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1조 지난해 절반을 벌써 된 거네요. 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하는 ETF에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ETF, 해외 주식, 해외 채권 ETF와 연금 계좌는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찰떡궁합이다. 네. 예. 저희가 직접 해외 그 ETF를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거나 미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하거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몇 %나 내야 돼요? 국내에 투자했을 때는 15.4% 배당 소득세를 예. 내고, 그 다음에 그 해외 그 상장했을 때는 2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내는 거죠. 네, 내야 되는데
연금 계좌로 투자했을 때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 팔아도 계속 세금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매매할 때 매매 수수료도 없어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 수수료 없어요? 네. 왜냐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일정 부분의 보수를 떼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매매할 때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그 수수료를 이미 받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100번, 1000번을 사고 팔아도 네. 수수료가 없다. 공짜인 거죠, 공짜. 네. 저 처음 알았어요. 예, 수수료를 떼긴 떼는 거죠. 예. 전체 금액에 전체 떼는 거지만 원래 그게 이제 DB형으로 가도 떼고 예. DC형으로 가도 떼는 약간 그 퇴직연금 사업자의 그 보수가 수수료가 예. 있는데 그거를 떼기 때문에 매매할 때 수수료는 없다. 예.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번 돈은 나중에 여러분들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안 들어가요. 건강보험 산정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소득 여러분들 은행에서 받으시는 이자 같은 거 나중에 퇴직하시는 후에 받는 은행 이자 조금밖에 못 받아도 그거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이 되는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받는 거는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쓰는 말로는 가장 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를 해외 ETF를 하면은 조세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그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탑 5를 같이 알아봤는데 끝으로 네. 그 ETF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런 원칙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ETF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개발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 시장도 맨날 보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100% 본인의 연금을 ETF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기 경험과 뭐 어떤 제도도 밝으시니까 그 도움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끝으로 좀 해주시죠. 뭐 그 국내 ETF 시장이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국내 주식형에 너무 쏠려 있었는데 예. 작년에 이렇게 다 바뀐 거거든요. 그 ETF의 장점이다 단점이 매매가 너무 쉽다 보니까 자꾸 매매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이제 욕구에 빠지게 되는데 ETF는 사실 장기 투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이거든요. 예. 저렴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면은 장기로 내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내가 빼서 이런 거기 때문에 매매도 굳이 이제 많이 안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ETF를 매매를 자주 하지 마시고 장기 요즘 테마 ETF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ETF로 부자 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